7월 15일경 따뜻한 남쪽 바다. 여느 때와 같이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고 있었다. 평소처럼 카메라를 들고 형형색색의 산호초와 열대어를 찍던 중 유난히 깊고 어두운 수중동굴 입구를 발견했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랜턴을 비추며 안으로 들어섰을 때 그것을 보았다. 동굴 가장 안쪽 희미한 빛을 내는 바위 틈에 끼어있는 목걸이를. 수십 개의 영롱한 진주가 깨어진 오래되었지만 기품 있는 물건이었다. 중앙의 가장 큰 푸른 진주는 살아있는 것처럼 은은한 빛을 발산하고 있었다. 홀린 듯 다가가 그것을 집어들었다. 차갑고 매끄러운 감촉이 손끝을 스쳤지만 기분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것은 그녀에게 줄 최고의 선물이 될 거라고 나는 확신했다. 그 미약한 떨림과 이질적인 차가움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음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7월 18일, 그녀는 목걸이를 받고 어린아이처럼 기뻐했다. 그녀의 가녀린 목에 걸린 푸른 진주는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다. 그 미소를 보니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행복했다. 우리는 그날 밤 해변에서 와인을 마시며 미래를 속삭였다. 목걸이는 우리의 변치 않을 사랑을 축복하는 증표처럼 느껴졌다. 며칠 뒤 그녀와 함께 바다에 나갔을 때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물이라면 질색하던 그녀가 먼저 바다로 뛰어들었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오랫동안 물속에서 편안하게 머물렀다. 마치 물고기처럼 자유자재로 유영하는 그녀의 모습은 아름다웠지만 어딘가 낯설었다. 애써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문이 싹 텄다. 그저 목걸이 덕분에 물과 친해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다. 나에게도 변화는 찾아왔다. 평소라면 뿌옇게 보였을 물속 먼 곳이 손에 잡힐 듯 선명하게 보였다. 마치 고성능 카메라 렌즈를 통해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이 또렷했다. 처음에는 컨디션이 좋아서려니 혹은 새로운 장비 덕분이려니 생각했다. 어쨌든 그녀는 목걸이와 함께 물을 좋아하게 되었고 우린 더욱 가까워졌다. 우리는 이것이 목걸이가 가져다준 행운, 어쩌면 바다가 우리에게 내려준 축복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웃었다. 그래,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믿었다. 7월 23일,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왔다. 혼자 다이빙을 나섰다가 갑작스러운 장비 결함으로 산소 공급이 끊긴 것이다. 수심은 깊었고 수면까지 한참이나 남은 절차절명의 순간 죽음의 공포가 엄습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나는 숨을 쉬고 있었다. 믿을 수 없었지만 헐떡이며 들이마신 것은 공기가 아닌 차가운 바닷물이었다. 그런데도 고통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폐 깊숙이 스며드는 차가운 액체가 기묘한 안정감마저 주었다. 그 순간의 경악과 혼란은 이로 말할 수 없었다. 내가 더 이상 평범한 인간이 아님을 깨달았다. 이것도 은혜인 걸까? 7월 25일, 그녀의 변화는 나와 달랐다. 더 빠르고 섬뜩하게 다가왔다. 그녀는 부쩍 말수가 줄었고 창밖의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녀의 피부는 햇빛 아래에서도 어딘가 푸르스름한 빛을 띠기 시작했고 아름다웠던 눈동자는 가끔 깊은 바다처럼 섬뜩한 푸른색으로 빛났다. 샤워하고 나온 그녀의 어깨에서 나는 분명히 보았다. 아주 작고 투명해서 처음엔 물방울인 줄 알았던 반짝이는 비늘 몇 조각을. 그리고 내 손목에도 그런 것들이 언제부터 있었던 걸까? 목걸이를 처음 만졌던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던 걸까? 그녀는 목걸이를 거의 몸의 일부처럼 계속 착용하고 있었고 그 때문인지 그녀의 변화는 나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는 듯했다. 7월 28일,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음식에 거의 입을 대지 않았다. 비린 걸 싫어했던 그녀는 날생선을 찾았고 밤에는 욕조에 물을 가득 받아놓고 몇 시간이고 그 안에 몸을 담그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기이한 허밍으로 변해갔고 알아들 수 없는 음절들을 중얼거렸다. 손가락 사이에는 얇은 막이 생겨나 있었고 귀 밑과 목덜미에는 아가미처럼 보이는 끔찍한 주름들이 잡히기 시작했다.
거울을 보는 것이 두려웠다. 그 안에는 내가 알던 연인도 나 자신도 없었다. 그저 낯선 끔찍한 무언가가 우리를 잠식해가고 있을 뿐이었다. 목걸이, 그 빌어먹을 목걸이를 벗기려 할 때마다 그녀는 짐승처럼 발악하며 나를 핥기었다. 그녀는 목걸이를 움켜쥐고 낮은 목소리로 울부짖었다. 마치 그것이 자기 심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 영롱했던 푸른 빛은 이제 저주와 원망의 색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우리가 함께 꿈꾸던 바다는 이제 우리를 삼키려는 거대한 아가리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변화는 이제 열흘 남짓, 보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병원에 간다면 고칠 수 있을까? 너무 무섭다. 8월 2일,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는 더 이상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녀는 이제 온전한 인간의 형상이라고는 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변해버렸다. 미끄러운 비늘이 온몸을 뒤덮었고 눈은 완전히 어류의 것처럼 옆으로 찢어졌으며 입에서는 날카로운 이빨이 듬성듬성 솟아나 있었다. 그녀는 이제 욕조가 아니라 집안의 모든 창문과 문은 걸어 잠그고 물이 얇게 차오른 거실 바닥을 기어다닌다. 그리고 밤새도록 허공의 한 점을 향해 알아들을 수 없는 목소리로 기도인지 저주인지 모를 말을 중얼거리며 몸을 조아린다. 그 모습은 숭배에 가까웠다. 나도 저렇게 되는 걸까? 8월 5일, 손가락 사이에 물갈퀴는 더욱 두꺼워졌고 숨을 쉴 때마다 목에서 꿀렁이는 이물감이 느껴진다. 피부는 축축하고 차가우며 비늘은 이제 온몸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어젯밤 나는 꿈을 꾸었다. 끝없이 펼쳐진 심해의 바닥, 그곳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나를 부르고 있었다. 뭐라고 하는지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그 목소리만큼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매혹적이었다. 8월, 혹은 푸른 영원. 아니, 지금, 언제나 지금. 1인칭 시점 기록 종료. 상기 기록은 기록 주체가 ARC-026 바다의 은혜에 노출되어 겪은 정신적, 신체적 변화 과정을 상세히 보여준다. 기록의 마지막 부분은 대상이 급격한 정신상태 악화 및 인지능력 저하를 반영하며 내용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판독이 어려운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 ARC-026-알파와 그의 연인은 현재 실종 상태이다. 개체명 바다의 은혜, 식별번호 ARC-026, 등급 워든. ARC-026은 사이트 76의 전용 보관시설 내 3중 잠금 장치가 설치된 특수 강화 아크릴 케이스에 넣어 보관한다. 케이스 내부는 건조하고 서늘한 환경을 유지하며 직사광선 및 강한 전자기파 노출을 차단한다. 보관시설로의 접근은 4등급 이상의 보안인가를 소지하고 ARC-026 특별 취급 교육을 이수한 인원으로 제한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단독 접근은 금지된다. 정기적인 상태 점검을 실시하며 개체의 물리적 변화를 기록한다. ARC-026을 취급하거나 케이스를 개방해야 할 경우 모든 인원은 전신 밀폐형 특수 방호복 및 이중 안전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ARC-026과 맨살 접촉은 엄격히 금지된다. 의도치 않은 접촉사고 발생 시 접촉자는 즉시 해당 구역에서 격리되며 비상의료 프로토콜에 따라 응급처치 및 정밀검사를 받는다. 이후 최소 60일간 집중 격리 관찰 대상자로 분류되며 변이 징후 발현 시 생물학적 격리 절차로 이관한다. ARC-026에 대한 모든 정보 및 기록은 4등급 기밀로 분류하며 열람 권한은 해당 개체 연구 및 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인원으로 엄격히 제한한다. ARC-026은 전체 길이 약 45cm의 진주 목걸이다. 해당 목걸이는 가느다란 백금으로 추정되는 사슬에 총 12개의 진주가 일정한 간격으로 꿰어져 있는 형태를 하고 있으며 목걸이 중앙부에 위치한 가장 큰 진주는 주변의 빛을 흡수하는 듯한 깊고 영롱한 푸른색을 지속적으로 발산한다. ARC-026은 남태평양 해역의 한 무인도 인근 수중 동굴에서 스쿠버 다이빙 중이던 민간인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었으며 이후 회수하였다. 진주의 정확한 화학적 조성 및 물리적 특성은
현재까지의 분석 기술로는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으며 주변 환경이 미세한 온도 변화나 수압 변동에 따라 진주의 빛깔과 발광 강도가 미묘하게 변하는 현상이 보고된 바 있다. ARC-026의 핵심적인 변칙적 특성은 인간과의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을 통해 발현된다. 개체와 최초로 접촉한 인간 대상자는 소위 은혜로 묘사되는 특수한 능력을 일시적으로 얻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능력에는 수중호흡, 향상된 수중시야 확보 등이 포함되며 결과적으로 대상자는 물에 대한 비정상적인 수준의 친화력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ARC-026은 특정 상황에서 다른 변칙 개체의 격리 또는 무력화를 위해 활용될 가능성이 인정되어 워든 등급으로 재분류되었다. 그러나 은혜는 필연적으로 치명적인 대가를 수반한다. 대상자는 ARC-026과의 접촉 시점부터 점진적이면서도 불가역적인 신체 변이 과정을 겪게 되며 이 변이 과정은 평균적으로 약 1개월의 기간에 걸쳐 진행된다. 변이의 초기 증상으로는 피부 표면에 미세한 비늘이 생성되는 것이 관찰되며 이후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에 물갈퀴와 유사한 막이 형성되고 안구의 형태와 색상이 변이하며 아가미와 유사한 호흡기관이 목 주변에 발달하는 등의 형태로 진행된다. 최종적으로 대상자는 인간과 어류의 신체적 특징이 혼재된 형태로 변모하게 된다. 특히 ARC-026과의 물리적 접촉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변이 속도는 통상적인 경우보다 최대 2배까지 가속화되어 약 15일 만에도 완전한 신체 변이가 완료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체 변이가 완전히 완료된 개체는 미지의 존재를 향한 광적인 숭배 행동만을 반복적으로 보이게 된다. 미지의 존재에 대한 기원이나 정체에 대해 완전한 자에게 질문하였으나 그는 그 바닷속 친구 말이군. 글쎄, 가장 오래된 건 확실하지. 아마 심심해서 그럴지도 모르고 와 같이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며 진지한 정보 제공을 회피하였다.